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타를 위한 세 가지 포인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레슨에 앞서서 오늘 헤드의 생김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레슨에 들어갈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헤드를 보여드리면, 자, 이 앞쪽이 이 토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이 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샤프트와 헤드가 이어진 부분을 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일자로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을 그루브라고 합니다. 자, 정타. 그러니까 스위스팟은 이 그루브가 두 칸에서 세 칸 위로 동그라미 1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의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스위스팟에 맞으면 어떤 느낌이 나죠?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맞은 것 같지 않고 때리지 않은 것 같이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스윗한 느낌이 나죠. 그렇죠. 네. 정말 스윗한 느낌이 나죠. 네. 광고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위스팟인가 봅니다. 네. 네. 이 스위스팟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임팩트가 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죠, 또? 손이 막 아프고요. 네. 찡하기도 하고 막 클럽이 정말 이렇게 무거웠나? 이런 네. 느낌 좀 들어요. 그 클럽 헤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딱 맞는 순간 벌써 이렇게 확 화가 나죠. 그렇죠. 잘못됐다. 네. 이런 느낌이 오죠. 네. 맞아요. 화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 맞으면 클럽의 진동이 손까지 전해지면서 뭔가 찌릿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 헤드가 막 돌아가는 느낌도 나기도 합니다. 요즘 실내 골프 연상에 가다 보면은 임팩트 영상이 헤드가 지나가는 임팩트 영상이 나오죠. 그래서 정타에 맞으면은 공이 맞고서 헤드가 그대로 궤도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 정타에 맞지 않은 스위스팟에 맞지 않은 헤드는 보면은 공이 맞고 헤드가 이렇게 그냥 막 돌아가기 쉽습니다.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고 가끔 내가 그립을 조금 약하게 잡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립에 악력을 더 주고 스윙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 헤드에 공에 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힘 전달도 안 되고 그리고 더 정타를 치기 어려운 스윙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이 정타를 맞추면요, 아주 적은 힘으로도 이 헤드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 손가락을 잡고 한번 공을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두 손가락을 잡고 정타에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뒤로 밀려날 뿐이지 이렇게 헤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타에 맞지 않으면 헤드가 쉽게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타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제가 한번 정타를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타를 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안쪽 힐 부분에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이 안쪽의 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힐에 맞았고요. 정타에 맞았을 때와 힐에 맞았을 때 느낌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좀 더 정타에 맞으면 좀 더 경쾌한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안쪽에 맞는다고 느낌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점점 더 안쪽으로 오면서 이 넥 부분에 맞는 생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 안에 맞으면요, 공이 오른쪽으로 바로 출발하면서 그날의 라운드라든지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어드레스를 해서 안쪽에 맞으니까 점점 공 위치를 토우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토우에 놓고 정타에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셋업을 한다거나 또는 어드레스 공과 내 몸의 간격을 굉장히 멀리 서서 안쪽에 맞으니까 멀리 서서 이렇게 공을 치기도 하죠. 이렇게 멀리 서서 공을 친다라고 하면 이 안쪽에 맞는 원인은 손과 내 몸의 간격이 멀어지니까 안쪽에 이렇게 맞는 것인데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손과 헤드는 앞으로 나가면서 스윙에 악영향이 끼치기도 합니다. 자, 올라가서 백스윙에서 좋은 다운스윙은 궤도 따라오는 다운스윙은
손의 위치가 오른다리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자, 올라가서 손의 위치가 오른다리 방향으로 와야 하는데 올라가서 이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공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안쪽에 맞으면서 생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연습 방법으로는 제가 스틱을 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스틱을 가지고 연습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발끝에 스틱을 이렇게 둡니다. 자, 발끝에 스틱을 두고 자, 백스윙에 올라가서 손과 헤드가 이 스틱 뒤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 허리까지 손이 허리까지 오는 위치에 이 스틱이 스틱 뒤쪽으로 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그립 끝의 방향인데요. 이 그립 끝이 공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그립 끝이 앞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넥 부분부터 다운 스윙이 시작이 되고 넥 부분에 맞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와 그립 끝의 방향을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 손이 스틱 뒤쪽으로 오고 그립 끝은 공 앞쪽이 아니라 내 몸과 공 사이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구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도 백스윙에 올라가서 2번, 자, 이 구간을 통과한다는 느낌 2번 체크를 하고 자, 여기서 세 번째에서는 이 구간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토우에 맞는 샷인데, 자, 이 토우에 맞는 샷은 아까 이 생크가 났을 때 손이 몸에서 멀어지다 보니까는 생크가 났다. 이 토우는 반대쪽입니다. 자, 왼팔이 이 몸에서 너무 붙어버렸기 때문에 당겨지면서 토우에 맞는 것이죠. 이 앞쪽에 맞는 것이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토우에. 굿샷.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토우에 맞았는데 방금 정타에 친 거에 비해서는 뭔가 손이 굉장히 조금 찌릿하고 아픈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토우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공의 회전이 왼쪽으로 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휜다라고 하면 이 페이스의 어느 부분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왼팔이 몸과 가까워져서 이 토우에 맞는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은 자, 임팩트 이후에 여기서도 팔로스루 과정 없이 바로 피니시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탑스윙에서 다운스윙 과정 없이 바로 공으로 갔을 때 생크가 났듯이 이 당겨지는 샷도 왼팔이 당겨지는 샷도 팔로스루 구간 없이 바로 이렇게 왼팔이 당겨지면서 피니시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왼팔이 당겨지면서 피니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피니시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몸도 흔들리는 느낌이 나죠. 네. 네, 이렇게 몸이 흔들리고 그리고 임팩트 때 이 공의 힘 전달이 안 되고 뭔가 덜 맞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은 아까 생크와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맞으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픽 날아가는 샷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왼팔이 당겨지는 스윙을 하실 때는 반드시 팔로스루 구간을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졌을 때는 피니시까지 너무 다 가지 말고 팔로스루까지만 가서 자, 임팩트 이후에는 왼팔이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헤드가 손을 역전한다는 느낌. 헤드가 손을 역전해서 엄지 방향으로 리코킹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미지. 헤드가 손을 앞서 나가고 여기서 헤드가 리코킹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왼팔이 당겨진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느낌보다 그냥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는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죠. 거의 네. 치키닝이네요. 치키닝.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치키닝 하시는 분들이 네. 이 토우에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이러면서 힘 전달도 안 되고 네. 공도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자, 팔로스로까지만 스윙을 끊어서 자, 팔로스로까지만 끊어서 헤드가 손을 앞서 나가고 엄지 방향으로 리코킹해서 이 관성을 느끼면서 던져지는 이 느낌을 받으면서 피니시는 자, 팔로스로까지 임팩트에서 팔로스로까지 지나가는 이 잔여 스피드로 이렇게 그냥 얹어진다는 느낌. 여기서 임팩트 이후로 100%로 피니시로 가면은 안 됩니다. 100%로 가지 않고 자, 팔로스로까지 가서 잔여 스피드로 그냥 살포시 얹어주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왼팔을 피려고 왼팔이 당겨지다 보니까 왼팔을 피려고 하면서 나는 잘못된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치고 나서 왼팔을 쫙 뻗으면서 이렇게 치는 네. 네. 네, 경우 보셨나요, 혹시? 엘보 올 것 같아요. 엘보. 맞아요. 맞아요. 왼팔 엘보 올 것 같죠. 네. 지금 제가 방금 하면서도 네. 왼팔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도 힘이 들어가고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왼팔이 쭉 뻗어져서 아주 선수 같은 팔로스로가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피니시로 이어지고 스윙이 하나로 이어졌을 때 오류가 나오기가 쉽다는 거죠. 여기서 왼팔을 쭉 피게 되면은 이 왼쪽 어깨가 힘이 들어가면서 회전이 되면서 넘어가야 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어깨가 막혀서 또다시 이렇게 왼팔이 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왼팔을 펴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헤드가 역전해서 엄지 방향으로 리코킹해서 넘어간다는 이미지만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왼팔 굽혀줘도 괜찮아요. 왼팔 꿈치의 방향만 뒤쪽이 아닌 헤드가 앞서 나가면서 아래를 본다는 느낌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안쪽 그리고 또는 뭐 앞쪽 뭐 뒷땅, 탑볼 뭔가 이 정타에 맞지 않은 일관성이 없이 여러 타점으로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자, 그럴 때는 정말 원인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날 뭔가 연습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요. 이 손과 내 몸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뭔가 일관성 없이 뒷땅도 맞았다가 탑볼도 맞았다가 이렇게 안쪽도 맞았다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팔과 내 몸의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이 허리 아래쪽 라인에서부터는 팔과 내 몸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같이 잘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연결이 끊긴다라고 하면은 뭔가 스윙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연결이 잘 끊기는 구간 중 하나가 이 스윙의 시작인데요. 테이크어웨이의 시작인데 자, 그립을 잡고 이 시작에서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이 선수들도 이렇게 연결이 끊기는 동작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라운드를 많이 돌거나 하면은 손이 그만큼 쉽게 돌아가서 연결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레비 이제 선수들 중계할 때도 보면은 어드레스 해서 이 테이크어웨이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는 장면을 보셨죠? 네, 항상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테이크어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이 연결을 잘해서 테이크어웨이를 항상 연습을 하죠, 선수들도. 그래서 아마 일반 골퍼분들도 이 연결이 끊기지 않게 스윙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잘하기 위해서는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렷을 딱 한 상태에서 우리는 팔꿈치가 이 바깥 뒤쪽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이렇게 바깥 뒤쪽을 보게 되죠. 자, 이 팔 근육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팔꿈치가 살짝 이렇게 바깥쪽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이 바깥 뒤쪽, 이 뒤쪽 사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을 그대로 옮겨 잡으시면은 팔에 변형 없이
그대로 그립을 잡으면 이 팔꿈치가 이 왼쪽 골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팔꿈치가. 자, 이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하는데, 자, 어드레스를 하면은 팔꿈치 상태 그대로 가면 이 왼쪽 골반뼈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오른다리까지 그대로 옮겨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요. 자, 연결이 끊긴 스윙은 팔꿈치 방향이 이렇게 타겟 쪽을 보거나 바깥쪽을 보게 되죠. 자, 연결이 끊긴다. 그러면은 팔꿈치가 바깥쪽을 보면서 손은 몸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왼팔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끊겨서 왼팔도 떨어지겠고, 헤드는 손보다 뒤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 벌써 연결이 끊겨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 이 헤드와 손, 명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놓여져서 왼쪽 골반을 보면서 그대로 테이크어웨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테이크어웨이까지도 헤드, 손, 명치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팔꿈치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끊겼죠. 네,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하면서 스윙을 해야 합니다. 자, 연습 방법으로는요, 이 스틱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립과 이 스틱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립을 잡으면은 이 어드레스 사람의 팔 길이에 따라 이 스틱이 몸에 닿이는 부분, 그러니까 구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쪽이 될 수 있겠지만은 팔이 긴 사람은 조금 골반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는 골반에 닿였는데요. 이렇게 골반에 닿여진 스틱이 오른다리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테이크어웨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좋은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연결이 끊겼다라고 하면은, 자, 팔꿈치가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스틱이 빨리 몸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스틱이 몸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느낌보다는 연결을 잘 하기 위해서 스틱이 내 몸을 이렇게 스치면서 왼쪽 골반을 스치면서 그대로 간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리시던 분, 이렇게 돌리는 습관이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스틱을 대고 스윙을 하면은 손이 굉장히 뭔가 몸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기도 하겠고, 조금 갑갑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테이크어웨이를 하면은 손과 내 몸이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겠고, 이 헤드가 손보다 살짝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되면은 헤드가 뒤로 가죠. 자, 이렇게 왼쪽 골반을 스치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헤드가 손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움직임으로 이 테이크어웨이의 길을 한번 찾아보시고, 네, 스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팔이 돌지 않고 왼쪽 골반을 그대로 보면서 테이크어웨이. 이렇게 시작에서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놓고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탑스윙, 다운스윙, 팔로스루에서도 이렇게 좀 더 연결이 잘 이루어지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는요, 이 손과 몸의 연결을 하는 스윙을 하며 손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자입니다. 자, 손과 내 몸의 연결을 잘 해서 손의 위치를, 중간 과정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임팩트 지나고 나서도 이 중간 과정, 자, 바로 이렇게 피니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하고 헤드가 역전이 되면서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찰떡 같은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